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또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도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도 다 같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일단 저점에서의 반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분위기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테마주들이 좀 있었죠. 또는 이 테마주가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모습 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중심이 되는 테마주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잘 나갈 때는 나도 2차전지 하겠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실제 사업 추진은 4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기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 들어서면서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화끈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한시적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 검토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11월의 시작은 10월 30일 이번 주 시작부터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달력이 넘어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얘도 기대감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11월 달부터는 대체적으로 배당주 쪽 관심들이 높아지는 시점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분기 실적, 자, 지금은 3분기 어닝 시즌 계속 진행되지만 3분기 어닝 실적을 넘어서서 이제 4분기 실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올 한 해의 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실적 개선주들,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4분기에 얼만큼 실적이 나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실적이 얼만큼 나왔느냐, 작년 대비 얼만큼 좋아졌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배당주, 실적주 공략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산타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FOMC만 잘 끝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미국 증시 상황 보시면은요,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개선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로 치면은요, 1.4%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습니다. 이 3대 지수, 그러니까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이 모두가요,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2020년도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 일이 없었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이번에 8, 9, 10이잖아요. 이 3개월 동안 참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짧은 어떤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어느 3개월 정도면 사실 짧은 조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라면 하나의 어떤 마디 정도는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FOMC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이 방향성에 대한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줄 거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자고요. 자, 내용 보도록 합니다. 시장은 연준의 이런 FOMC 회의,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은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해서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시장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연준 당국자들이나 또는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알고 있는 그런 시장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네, 금리 인상의 종료 쪽으로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파월 의장은 올해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치에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만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더 못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끌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적인 부분들이 최소 6개월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 한 7월 8월경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정책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로 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나는 거고요. 금리 인상을 안 해버리면 내년 여름철 뭐 상반기 지나가면서 금리 인하의 정책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나올 것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장중에 먼저 선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와줄 거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국채금리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의 발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재무부의 만기 그런 어떤 그 채권 발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 아직까지는 네, 시장에 반영되는 느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국채가 많아지잖아요. 채권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늘어나죠. 네,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채권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뭐 그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나오게 되면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포지션 또는 이제 장기채만 하느냐 또 단기채만 하느냐 또는 비율 섞어서 하느냐 뭐 물량을 뭐 이제 한 방에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국채 금리는 뭐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FOMC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플 뭐 이런 그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을 줄 것이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기술주들 오늘 반등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2차전지 쪽 관련한 내용들이 주가를 계속 떨구고 있다라면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준의 이벤트보다 같은 날 나오는 재무부의 분기 차입 계획에 따른 국채 금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채권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한테 부담을 줄 만큼 큰 변화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발행 규모, 이 발행 규모에 따른 국채 금리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주목해보자 라고 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표 같은 경우도 아직은 혼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지표만을 보고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나쁜 상황은 아니고 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지표가 사실상 좋아지긴 했어요. 뭐 예상치에 빗나가고 있다, 뭐 그것도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면 시장에 그렇게 나쁜 재료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낙폭이 크고 또 B2, 신용 잔고의 어떤 조정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제외를 시켜준다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압박감이 계속된다라면 시장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겠죠. 2차 전지가 시총 상위권을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떨어지게 된다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모습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하고 뭐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크게 내려버리게 되면 아무리 삼성전자가 덩치가 크다 그래도요. 뭐 중간에 있는 이런 뭐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뭐 홀딩스 뭐 등등등이 같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2차 전지도 살짝 반등을 좀 해주고요. 어제 조금 많이 흔들렸으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 조금 해주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다른 쪽 기업들도 같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증시가 그래도 한 1% 정도는 올라가주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쪽의 어떤 흐름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잘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대응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일단 특별히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2차 전지의 흐름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 달라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2차 전지 등 증시 테마주들 실제 사업 착수는 45%밖에 없다. 45%나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죠. 자, 2차 전지와 같은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로 꼽혔던 그런 분야의 신사업을 추가한 상장사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회사가 절반을 넘었다. 그러니까 나도 2차 전지 할래요. 신사업 목적 추진 해가지고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하고 막 그랬던 종목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신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정 거래에 이용했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할 때 잘 따져보지 않잖아요. 뉴스에다가 내는 거야. 뭐 땡땡땡 기업이 뭐 2차 전지 사업을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신사업 추진. 그러면 막 급등하죠. 그럼 얘네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뉴스에다가 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주식을 사놓고 얘네들이 2차 전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또는 뭐 운영진 쪽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개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걸 살펴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메타버스, 가상화폐, 대체불리화 토큰, 2차 전지, 그 NFT죠. 그죠.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뭐 신재생 등등등등등 이 화제가 됐던 7개 테마를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285개였는데 이 중에 2차 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125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이런 같은 경우는 NFT 이런 경우는 2021년도 말, 그 다음에 2022년도 초에 사업 목적 추가에 집중이 되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런 테마주들의 사업 목적 추가했다 그러면 얘도 한대, 쟤도 한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전혀 뜬금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막 상승세를 보이니까 사람들 주목을 받고 테마주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내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테마가 형성됐다. 그래서 얘가 신사업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쪽으로 간대더라. 그러면서 미리 반영을 시키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어떤 습관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뭐 테마가 형성됐어라고 한다면 그런 회사들은 사볼만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면 약간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년도부터 지난해 7개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이런 233개 기업 중에서 129개 기업들이 사업 추진 내역은 전무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한 줄만 해놓은 거야. 검토 중이다. 뭐 아니면은 사업 추진을 해고를 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등등등 뭐 상황을 보고 있다. 뭐 말은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또 이제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서 신사업에 추가만 해놓는 거야. 그런데 사업을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사업 목적에 나는 그것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네. 뭐 사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련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사업 추진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자들 중에서 정기 보고서 보시는 분 있나요? 그거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네. 사업 보고서에, 그 다음에 누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매출 얼마큼, 그 사업 보고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종류에서도 이제 뭐 한 줄 딸랑 써 있거나 막 그런 거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 보고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저 역시도, 네, 사업 보고서 잘 안 읽습니다. 네, 그걸 뭐 굳이까지, 그렇게까지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매출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 읽고 있으면 하나의 기업 분석하는데, 물론 뭐 기업 분석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는, 네, 날 새요. 네, 날 샌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이제 금감원의 어떤 조언들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세요. 네, 공시에 나왔어. 나 사업 목적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그동안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던 부분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얘네가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낼 만한 상황이 있는가, 돈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기존 사업의 어떤 저런 거 있잖아요. 비중. 그러니까 만약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리튬 2차전지 해가지고 조금 추가돼서, 물론 얘네들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매출 규모가 상당히 작아. 점점점 커질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 테마 수준으로만 보시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기여를 하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확실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까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묻지마 투자 같은 거죠. 무작정 투자하는 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요. 공매도에 대한 화끈한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제 와서 뭐 인심 쓰는 척 내년도 총선 앞두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 4월이죠. 총선이 4월에 있는데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앞두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또 갑자기 나왔다는 것도 웃기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김포시를 뭐 서울에다 편입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여튼 뭐 뭔가 총선 뭐 이런 거 앞두고서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출산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입김,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공매도가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할 거 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매도를 금지한다. 물론 공매도를 금지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다 공매도를 피해볼 거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느낌들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매도를 금지해버리면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이게 서서히 자기 가치를 이제 다 소화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가면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강제로 막 원래 매도에다가 빌려서 파는 거 해가지고 매도에 매도를 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뭐 한시적 금지, 그 다음에 이미 다 떨어진 다음에 뭐 전면 금지 들어간다, 뭐 그다지
같이, 네,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 뭐 5, 6개월 정도 이제 이 공매도 금지가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증시에는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총선 때까지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일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뭐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근데 불법 공매도의 90%가 외국인인데 이거 걸러낼 수 있겠냐 이거죠. 외국인 실명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네 뭐 그것도 제도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뭐 한국 시장에서 뭐 공매도 걸렸다.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뭐 500억 정도 해먹었다. 한 50억 벌금 내라. 그럼 450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구력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격이잖아요. 증시가 펀더멘탈이 좋고요. 기업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만들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왜 투자를 안 해요? 단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들 놀이터처럼 만들어서 돈 빼먹으려고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전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MSCI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한테 이제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보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라는 이런 그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죠. 공매도가 전면 허용이 안 되고 이제 한시적, 네, 뭐 제한적인 어떤 공매도잖아요. 근데 얘네가 시총 상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네 쪽으로 공매도를 때리게 되면 얘네들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완전히 망가진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상환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려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증거금 비율도 좀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불법 공매도 하는 놈들 얘네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공매도를 할 때도 그 상환 기간을 정해주자. 그냥 이거 하나만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야, 니네들 30일 안에 또는 60일 안에 공매도한 거 갚아. 아니면 개인들하고 똑같이요. 90일 안에 갚아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90일 안에 공매도를 갚아야 해 라고 한다면 얘네가 이렇게 장난질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난질을 잘못 쳤다가 어떻게 돼요? 미국의 게임스톱처럼 이렇게 파산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갚아야 하니까. 갚지 못하면 망가지니까요. 그러면 주가를 막 밀어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 공매도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치라 이거야. 대신에 이 기간 안에서 너희들이 얘기했었던 그 순기능 안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라. 이거 하나만 해줘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하나만 해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조금 모르고 있지는 않겠죠? 네, 모르고 있지는 않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만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공매도 전부 다 열어도 상관없다. 같은 입장에서 해보자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게 공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게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지금처럼 이제 뭐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다가 하게 되면 돈 많은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네, 돈 많은 놈이 무조건 이기죠. 무기한으로 나가면 어쨌든 증시는 오르고 내리고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에 대한 나중에 재개가 됐을 때는 또다시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들어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외국인들에게도 제한적인 그런 그 상환 기간을 정해주자. 이것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11월에 첫 출발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나올런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테마주들은 지금 실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45% 정도밖에 안 된다. 즉, 실제적으로 신사업으로 추가를 해놨지만, 지금 핫한 테마니까 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놨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기 같은 일들이 많다. 따지고 보면은, 이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이런 기업들은 다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 사업 추진한다면서 왜 안 해? 너희들 이런 거 가지고 부정거래 이용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해보면서 제재도 들어가고 해줘야지. 다 손방망이고 하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물로 터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공매도에 대한 화끈한 개선 필요하다. 화끈한 개선, 공매도 금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네, 외국인들의 어떤 상환 기간을 확실하게 줄여줘라. 공매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대신에 제대로 된 공매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돼요. 공매도 누가 금지하랬나? 기간을 정해주라고요. 기간을. 왜 기간은 무기한으로 해주단 말이지? 3개월 안에 아니면 90일 안에 갚아라. 6개월 안에 갚아라. 이런 거 해주면 되잖아요. 네. 요거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해주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만 좀 나오면 불만이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모든 군중이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용감하게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그들의 결정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미쳐버린 군중의 심리에 동조되어 휩쓸려 다니다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멀리 와버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확실하다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제가 그건 잘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아무리 온 세상이 다 그쪽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 자신있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니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큰 피해를 본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테마에 휩쓸리는 거 확실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남의 말만 듣고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번에 2차 전지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항상 테마가 있을 때마다 많이 깨닫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 늘 당하는 거지만 또 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음 이번엔 어쩔 수 없죠. 지나간 거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